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현대산업사회에서 경제를 논하는데 이 주식회사라는 존재는 빼놓을 수가 없죠. 기업이 인간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식회사가 기업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다 알고 있어요. 기업이라는 거를 어떤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잘게 쪼개가지고 나누어 소유하고 사고 팔기도 하고 소유한 이상으로 책임지는 부담도 없으니까 개인들에게는 재산으로 갖고 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스탁이라는 영어는 의미가 어떤 쌓아두는 것을 의미해요. 비축물, 저작물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탁. 인간이 아주 오래전에는 동물이랑 똑같았죠. 배고플 때마다 먹을 것을 마련하고 그리고 즉시 소비해버리고 또 배고프면 또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죠. 똑같죠. 그러다가 이 스탁, 비축물이 생김으로써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분업이 생기죠. 내가 먹을 것을 줄 테니 너는 나 대신 활을 만들어 다오. 그러니까 내가 사냥을 나가기 위해서 직접 활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분업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비축물이 있음으로써 시작이 된 거예요. 교환이라는 게. 내가 줄 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환이 비로소 발생하는 거죠. 활을 만들어 다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생긴 거죠. 활을 만들어 다오 했으니. 이게 경제적 역사를 그렇게 거쳐온 겁니다. 쌓아둔 먹을 것이 있어야 비로소 먹을 것을 마련하는 활동 외의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스탁이 자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자본이 있어야 뭔가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작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본이 없으면 당장 먹을 것을 마련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죠. 근데 자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거대한 어떤 재벌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사냥을 다니던 시절에도 어쩌다가 토끼만 잡다가 사슴 잡으면 며칠 사냥을 안 해도 되는 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스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퍼니나 커퍼레이션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모이는 것을 얘기해요. 힘을 합치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말 회사도 한국말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식 한자 표현이지만 회사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컴퍼니의 스탁은 이 자본은 참가자들끼리 나누어 마련할 수 있죠. 한 사람이 굳이 이 컴퍼니의 자본을 다 대여해야 될 이유는 없죠. 나눠서 마련할 수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서류나 명단으로 참가원임을 증명하면 되죠. 어떤 모임의 구성원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방법은 대표자가 명단을 갖고 있던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름이 적혀 있는 어떤 서류 그런 형태로다가 조직을 관리하겠죠. 그리고 때때로 사정이 생겨가지고 모임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 죽어서 빠지는 수도 있고 그냥 모임에 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빠지는 수도 있고 나는 더 이상 이 모임에 나오지 않겠소이다 할 경우 구성원이 빠졌다고 컴퍼니 자체를 해체하는 것보다는 대신할 사람을 찾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죠.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성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해체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곳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사람 하나 빠졌다고 전체 모임이 와해되는 경우는 좀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할 사람을 넣던가 아니면 공백으로 두고서는 하든가 여하간 대신할 사람을 찾을 수도 있죠. 일단 대신하는 것이 가능해진 이상 참가원 자격을 매매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져 버렸어요. 누군가 대신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대신할 사람을 내가 알아서 찾아서 넣을 테니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나머지 구성원들이 대신할 사람을 넣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룹이 알아서 하는 거죠. 여하간 대신하는 것이 가능해진 이상 참가원 자격을 매매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큰 돈을 마련하는데 굳이 모든 참가자가 같은 비중으로 참가할 필요도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돈을 내고 대신 더 많은 권리를 가져가면 그걸로 공정하다고 나머지 사람들도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지분의 개념이 생긴 거였고요. 매우 자연스럽죠. 그 지분을 매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자연스러워요. 이 지분, 자본, 스탁의 전체 스탁의 내가 담당한 부분, 지분을 매매하는 거, 교환하는 거, 익스체인지 하는 형식의 기업을 스탁식 회사라고 하고요. 요거를 매매하는 시장을 스탁 익스체인지라고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카페에서 그냥 동네 커피숍 카페에서 이런 스탁 익스체인지를 했었다고 해요. 뭐 1700년대 뭐 이럴 때. 그 여하간에 그런 자본을 익스체인지 하는 기업을 스탁식 회사라고 하는 거죠. 자본식 회사, 지분식 회사, 자본식 회사라고 하고, 스탁을 그 나무 그루터기나 그 근본 본의 의미로 보아서 요 주자가 그루터기 주자인데, 요 스탁에도 그루터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웃긴 거는 에도 시대부터 어떤 주식회사 형태랑 비슷한 어떤 지분 참여하는 그런 주식회사 형태의 그런 사업이 있었다고 해요, 에도 시대에도. 근데 그때도 주라는 단어를 썼었다고 해요. 우연의 일치인지 하여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자로 번역을 하면서 주식회사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고요. 우리나라는 뭐 일본을 통해서 근대화 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가감 없이 그냥 주식회사라고 이 용어를 가져다가 쓰고 있죠. 근데 이 스탁 익스체인지, 스탁식 회사와 주식회사는 요거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흐름이 있는데, 그 국부론에서는 요 스탁을 전적으로 어떤 그 쌓아둔 비축물의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이제 어떤 자본이라는 뜻으로 넘어가는데, 요 주식회사는 좀 뜬금없죠. 요 주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뜬금없어요. 그루터기가 갑자기 왜 나와? 이렇게 되면서 뜬금없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다시 말해서 책임 없이 소유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는 형태의 기업을 주식회사라고 한다. 인류가 만들어낸 이 기발한 체계로 인해서 거의 무제한으로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생산 기반 구축이 가능해지며 인류는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이 이렇게 불편하던 시절에는 이 무역은 시장은 클수록 좋다고 했고, 무역은 여하간 동네에서 못 찾는 건 멀리서 찾아와야 되는데, 유럽인들 입장에서 여기가 같은 어떤 문명권이었죠. 여기 우리나라, 일본도 다 포함해서 요 유라시아 대륙이 전체가 어떤 큰 거대한 문명 그런 대륙이었죠. 이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싹 다. 이 가까운 데서 못 찾는 것은 멀리서 찾아와야 되죠. 그런 게 이제 뭐 유럽 이상으로 문명 국가였더니 동아시아 쪽에서 뭔가를 가져다가 팔면 큰 이득을 남겼어요. 그 중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아라비아의 상인들인데, 요 무슨 스탄이라는 곳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요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뭐 베니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쫙쫙 뻗어나가는 이런 어떤 무역 루트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옛날에. 중국으로부터 뭐 도자기나 비단 같은 거를 가져다가 팔기도 하고, 어떤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어떤 향신료를 가져다 팔기도 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가져다가 팔기만 하면 워낙에 먼 곳에서 왔고, 그 다음에 어떤 큰 리스크, 도적대나 뭐 이런 것들한테 뺏길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엄청난 마진을 붙여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 장사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이제 아랍 상인들이었고 베니스의 상인들이었고,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서 10,000원짜리 하는 거를 여기 원가를 봤더니 20원, 30원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직접 중간에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가져다가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기죠. 그건 지금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욕구는 더 큰 이익을 쫓아가려는 그런 거대한 욕구는 너무너무 강력해서 뭐 국가, 정부 나부랭이들이 어떻게 방해를 할래야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대한 니즈를 여하간 뚫어요.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볼까 생각했던 게 스페인의 콜럼버스고요. 포르투갈의 콜럼버스고, 그 다음에 어떤 네덜란드의 회사들이고요. 영국의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구를 크게 돌아서라도 다녀오겠다. 지구를 거꾸로 크게 돌아서라도 다녀오겠다. 그런 거를 시도를 하는데 큰 배를 만들어야 되고, 큰 배가 또 항해를 하는데 큰 위험 부담을 얻잖아요. 배가 5대가 떠나면은 3척밖에 못 돌아오더라. 그럼 그 나머지 2척에 대한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배 한 척 가지고서는 시도할 수 없고 배 10척을 가지고서는 시작을 해야 이득이 나든가 말든가 한다. 그러면 배 10척을 만들 비용을 대야 된다. 이건 개인으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 돈을 모아서 하자. 자, 모은 돈을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자, 주식 형태로 관리를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여하간 그로 인해서 인류는 큰 번영을 이루게 되죠. 주식회사의 공입니다.